두 번째 순서로는 제가 맡았고요. 덩케르크입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영화 테넷, 인터스텔라, 덩케르크는 모두 시간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덩케르크는 그 나머지 두 영화와는 달리 조금 시간을 비교적 좀 약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없어도 그 전반적인 내용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 전쟁 영화를 논란은 시간을 표시를 해가면서 사용했을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사전 감상평이라 해야 될까? 사전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왜 하필 시간을 소재로 사용했을까요? 시간. 일단은 그 논란의 그 모든 영화를 관통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어떤 영화든 메멘토도 그렇고, 네네, 시간을 막 이렇게 순행과 역행을 썩는다든지 그 시간 가지고 막 장난을 많이 치시거든요. 그쵸? 이분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강박적인 관심. 그냥 강박증에서 단순히 덩케르크 시간을 근데 그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는 모든 예술가, 모든 철학자, 모든 소설가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 근데 이 감독만이 단지 시간을 다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그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내느냐, 거기에 이제 그 좀 핵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거 아직도 고민이에요. 이제 이 놀란 감독님이 단지 그냥 스토리적인 흥미, 아니면 그 스릴러적인 그런 뭐 서스펜스적인 긴장감을 위해서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분의 마음의 근원적인 마음 속에 시간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놀란 감독이 시간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하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덩케르크는 약간 물리학 법칙이나 이런 걸 떠나서 놀란 감독 스스로 생각한 어떤 시간의 상대성을 표현한 것 같아요. 놀란 감독의,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리학 법칙의 상대성이 아니라 놀란 감독이 본인이 생각한 그런 시간의 상대성을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맞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그 덩케르크가 아주 긴 내용을 다루진 않잖아요. 그쵸? 짧은 내용을 다루는데 그 짧은 내용인데도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그 공포스러움과 그러면서도 약간의 지루함이 있잖아요. 네.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 대기해야 되는 기나긴 시간들. 그런 것들이 군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맞아, 어쩔 땐 짧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런 인간의 심리적인, 그쵸,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심리적인 그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간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흐르는지, 그런 걸 좀 다루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여러분들 생각과 좀 비슷하고, 제 답변은 조금 있다가. 기대되네요. 기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공개. 조금 있다가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화는 크게 세 개의 시간과 세 개의 공간의 시공간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간은 잔교라는 육지에서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혹시 첫 장면 기억하시나요? 첫 장면? 영화의 가장 시작 첫 장면. 군인이 총을 피해서 달아나죠. 그렇죠, 달아나죠. 막 도망가죠. 그 하늘에서는 그 흔히 그 뭐라고 종이, 하죠? 삐라가 떨어지면서 독일군들이 너희를 포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하지만 병사들은 이런 걸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안 나오는데 있긴 있어요. 맞아요. 있긴 있는데 주인공이 그거를 나중에 화장실 휴지로 쓰려고 그걸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병사들은 전쟁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공포감이라는 것은 이런 문구로 된 어떤 긴박감의 공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지 죽을지에 대한 공포감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마을을 서성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총알이 발사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그러니까 영화 그 장면을 보면은 그냥 등을 보이고 도망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 스크린을 앞에 보고 있지만 3D로 촬영했으면 영화 밖에서 총을 누군가 쏘고 있겠죠. 하지만 영화는 2D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총은 마치 우리가 그 뒷모습을 보고 있죠. 우리도 같이 도망가는 듯한 느낌이고,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듯한 느낌이고, 우리도 총을 피해서 빨리 달아나야 된다는데 이런 되게 좀
긴장감을 좀 고도를 시켜요. 1인칭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이제 주인공 이름 톰인데 톰이 혼자 살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죠. 그리고 해안가로 딱 들어갑니다. 해안가에는 정말 많은 병사들이 줄지어서 바다를 앞에 두고 탈출을 위해서 이렇게 줄지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병사들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배경마저 되게 음침하고 스산한 분위기예요. 특히 적 비행기가 멀리서부터 이렇게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포탄을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 되게 멋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토미가 이렇게 다 엎드립니다. 병사들이 다 엎드리는데 토미를 가장 우리 관객에서 가장 앞에 배치하고 포탄이 이렇게 멀리서부터 하나씩 떨어지는데 이 포탄이 결국엔 토미 앞에서 멈추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토미에서 떨어졌으면 토미는 죽었을 것이고 그럼 그 다음이는 어디냐? 관객석으로 떨어질 법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되게 우리에게 체험감을 주고 있어요. 전쟁에 대한 VR 영화네요. 그렇죠. 진짜 그러네. 체험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논란은 이 영화를 전쟁 영화가 아닌 재난 영화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는 정말 전쟁 영화 치고 등장하지 않는 것들이 많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전쟁 되게 블록버스터급 전쟁 영화 생각하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적군이 전차나 막 병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서로 막 총질하고 난장판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클라이막스에는 보통 육탄전으로 대치하는 맞아. 총알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총검으로 싸우는 뭐 그런 모습도 나오고. 맞아. 뭐 이제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보통은 주인공이 영웅 역할을 보통 많이 하죠. 그쵸. 그래서 뭐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독일군과 멋지게 싸워서 이기는 뭐 금발의 잘생긴 영국인 주인공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나올 만한데 나올 만한데 쓰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쟁 중에 서로가 피와 흙이 뒤엉키면서 막 싸우대는 처절한 전투씬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요. 결국에는 뭐 늘 전쟁 영화의 마지막은 힘든 전투를 마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거나 만약 따뜻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커피 한잔 하든지 뭐 영국 깃발을 이렇게 마지막에 휘날리면서 끝나는 그런 클리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전작이 인셉션과 인터스텔라, 뭐 다크나이트 매우 흥행을 해가지고 논란이 만든 전쟁 영화라 이건 매우 블록버스터급이야.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배우들 대사도 하지 않습니다. 대사도 거의 없어요. 대사도 하지 않고 뭐 이런 아까 말한 전쟁 영화에 대한 이런 되게 블록버스터급의 다이나믹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죠. 이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바로 덩케르크의 특색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영화에는 승자와 패자도 그리고 뭐 피가 낭자하는 모습도 뭐 독일군을 향해 총을 쏘는 모습도 뭐 심지어 독일군의 얼굴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인데요. 논란은 왜 이런 전쟁 영화를 다른 기존의 영화와는 다르게 다른 좀 무기력한 좀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일단은 차별화를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차별화. 나는 남들과 다른 전쟁 영화를 만들고 싶다. 맞아요. 논란이 만드는 건 항상 똑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아까 인터스텔라도 SF인데 뭐 스타워즈처럼 보통 스타워즈처럼 만들 텐데 그런 식으로 또 만들었어요. 이번에 전쟁도 저는 근데 확실히 그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게 적군이 등장하지 않는 우리 적군의 미사일과 공격만 등장하는 그런 전쟁 영화다. 이거 컨셉 자체가 되게 신선하고 맞아요. 새로웠다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새로운 시도였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놀란 감독이 항상 영화를 통해 감독한테 어떤 약간 계몽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관객들을 약간 계몽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거를 좀 보는데 덩케르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봐라. 맞네.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사실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약간 영화적으로만 보고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밀리터리 덕들. 밀떡들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약간 막 그런 걸 좀 좋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환상을 가진 사람이 있을 법도 한 세계인데 보아라 보아라 전쟁은 이렇게나 허무하고 그냥 이렇게나 그냥 사람 목숨 부지하고 그게 다인 거고 사실 아무런 영광도 승자도 패자도 없다. 약간 이런 거를 좀 말해주고 싶어서
조금 더 지루하게, 조금 더 빵빵 터지는 거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게요. 되게 기존 영화와는 되게 차별화를 잘 뒀죠. 그렇기 때문에 덩케르크가 기존의 영화와는 다른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맞습니다. 저 그 어떻게 보면 철수 작전이라는 게 그 되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어떤 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처음 봤을 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등 뒤에는 이렇게 너무 허허벌판이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독일군이 밀려 들어오면 얘는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맞아요. 나는 처음에 좀 되게 멋있는 장면을 기대하고 왔지만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왠지 내가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논란은 전쟁의 좀 참혹함. 이거는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야. 라는 거를 강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육지에서의 일주일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다에서 하루인데요. 바다는 덩케르크에 있는 군인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선박들이 항해하는 공간이죠. 그리고 선주인 도슨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 친구 조지가 함께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좀 육지와는 다르게 처음 이제 바다에서 첫 장면은 되게 희망이 있는 좀 힘과 용기가 가득 찬 공간입니다. 이제 군에서 배를 착출하겠다고 했지만 선주인 도스는 배는 선장이 몰아야지 하며 자신이 직접 방향키를 잡았고 이제 처음에는 아들과 같이 가려고 했으나 아들 친구 조지도 그냥 타버리죠. 너 어디 가는지 알잖아 라고 말하지만은 뭐 자기도 아는데도 목숨을 걸고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결과기에 배는 좀 힘과 의지가 가득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바다 위에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 배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게 됩니다. 조종사는 선장에게 처음에 뱃머리를 틀 것을 요구를 하죠. 하지만 알겠다고 한 뒤 그를 어떻게 방에 가두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을 탈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몸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아들 친구 조지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죠. 맞아요. 딱 그 사건이 배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 중에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장면 같아요. 하지만 선장인 도스는 그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조차 이제 그 병사가 물어보죠. 네 친구 괜찮냐고.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슨도 이 아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여줘요. 참 이게 보면서 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 가슴으로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 논란은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쟁통에 어쨌든 그 병사 자체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병사 자체가 네네. 되게 겁먹어 있고 그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일상적인 상황이었고 제정신이었다면 죄를 따져 물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전쟁통에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심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전쟁통에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겠죠. 그쵸. 고의성은 없었는데 실수로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당신이 밀어서 얘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더 미치겠죠. 아마 자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당장을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괜찮다고. 저는 그게 오히려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한 친구가 되게 성숙한 모습이지 않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전 좋았어요. 그 점 개인적으로. 따뜻한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이죠. 그 상황을 전쟁의 참혹함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이해한다. 네, 또 상황도 철수 작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철수하는 통에 그냥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사람 한 명 더 사는 게 사람 한 명 그냥 더 편하게 살려주는 게 약간 더 나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사실상 지금은 이제 막 누가 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다들 지쳤고 맞아요. 이제 철수하는 상황에서 맞아.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그런 건 그런 감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찬가지로 만약 그런 좀 다들 지치고 다들 무기력한 상황에서는 조금 인류애 같은 게 조금 확실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더 잘해서 우리 조국의 영광을 찾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사실 그쵸, 영화 없죠. 내내 네네.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의 무의미함, 적군과 아군의 그런 경계의 무의미함 이런 거를 적군과 또 아군의 경계가 없다. 그냥 이제 그냥 다 사람인데 그냥 같이 그냥 살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아저씨 선장 아저씨도 대단한 것 같은 게 그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네. 그 친구가 다치고 네. 보통 사람이라면 겁먹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왔던 곳으로 항구로. 근데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 병사들을 살려야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 살려야 돼. 내가 살릴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의인이다. 맞아요. 대단하다. 이분은 포부가 깡다구가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그쵸. 생각들. 사실 그 도슨의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죠. 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비행기 조종사였었는데 전쟁 초기에 죽었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 아들을 어떻게 보면 잃었으면은 이 전쟁을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오히려 더 두려움을 느끼고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배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또 아들 친구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쟁으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병사가 그를 미쳐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어떻게 보면 도스는 되게 그런 모습을 이겨내고 끝까지 덩케르크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되게 멋있는 모습이고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는 도슨은 약간 논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논란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대변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제가 또 이것도 나중에 예. 이거 끝까지 보게 하시네요. 네네. 약간 기승전결이 다 짜져 있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은 그 전쟁 속에서도 결국엔 휴머니즘, 우리 맞아요. 인류의 네, 그것도 뭐 좋은 말씀 같습니다. 뭐 어쨌든 결국 도슨을 포함한 여러 민간 선박들이 해변에 도착하게 되고 수많은 병사를 태워서 덩케르크 탈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다음 시공간은 하늘에서의 한 시간인데요. 공군의 되게 멋진 활약이 잘 보이는 그런 곳이죠. 공군의 목적은 철수 작전을 성공할 수 있게끔 하늘에서 엄호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시간은 육지와 바다에 비해서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을 논란은 연료 게이지를 통해서 되게 긴박감을 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관객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과연 제 시간 안에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되게 궁금증도 자아내면서 긴장감도 만들어냅니다. 이제 처음에 세대가 동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동시에 출발하는 장면은 배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루는 배이기 때문에 그 한 시간의 시점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전 중에 결국에 두 대는 중간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대만이 덩케르크에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가면서 수많은 그 적기들을 떨어뜨린 다음에 어떻게 보면 착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료 게이지만 남아 있는데 갑자기 적기가 한 군데 폭격기가 하나 더 날라옵니다. 그 장면을 이제 덩케르크 육지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병사들이 긴장을 하게 되죠. 그때 갑자기 긴장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우리 그 스핏파이런가요? 그 비행기 한 대가 와가지고 주인공 토마디가 와가지고 그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자기는 이제 연료가 없으니까 비상 탈출만 해가지고 자기 비행기는 불에 태우고 결국엔 독일군에 잡혀가지고 네, 하늘의 시간인 이로써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용감한 행동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영웅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음. 독일군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시공간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렇구나. 이제는 그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의 밀도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제 시간은 그 우리가 절대적이지만 또 상대적이라고도 해요.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진짜 1분도 잘 안 가고 맞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1분도 1시간 하루도 금방 가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 영화에 들어가서 그 제가 분위기와 그때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육지에서의 일주일은 만약에 우리가 현재 지금 일주일 만에 만나죠. 그렇죠. 맞죠?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고 맞아, 오늘 일주일 다시 만나게 되는 일주일보다 일주일이죠. 훨씬 더 길지 않을까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탈출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일주일은 엄청 길게 느껴질 거예요. 길게 느껴졌겠네. 근데 왜 더 길게 느껴지냐? 이게 무기력하게 그냥 해변에 앉아 있고 큰 배가 여러 대 오길 기다리면은 별로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물론 오래 걸리겠지만은 그렇게 길다고 체감을 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은 탈출 시도를 합니다. 배에 타요. 배에 타고 병사들을 태워서 배에 태워서 보내죠. 하지만 어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계속 탈출과 돌아오고 이런 장면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관객들은 이 일주일의 시간이 더 길어 보이기도 하고 더 체감상 더 늦어 보이기도 하는 거죠. 맞아. 그러면 반대로 하늘은 어떨까요? 하늘은 1시간이 주어졌는데 네.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이 1시간보다 철수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의 공군은 1시간은 무슨 1분 1초가 더 소중할 거예요. 이건 연료 게이지로 잘 보여줬잖아요. 이 연료 게이지 동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1분 1초가 더욱 소중할 것입니다. 또 공중전을 펼칠 때도 그 긴박감이 느껴지는 게 총에 맞는 것도 이제 순식간이잖아요. 몇 초 만에 맞고 내가 총알을 맞추지 못하면 상대방의 비행기가 나를 맞춰서 격추해서 그냥 떨어져서 죽는. 맞아요. 정말 긴박할 것 같아요. 그쵸. 되게 늘 하늘은 전투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긴장되고 그리고 조종사들에게는 되게 시간이 소중했을 거예요. 그럴 거죠. 즉 좀 정리를 하자면은 육지는 시간이 빨리 가길 소원합니다. 시간을 빨리 가긴 소원하지만 체감적으로 더욱 긴 일주일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늦게 갈 수밖에.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일주일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하늘은 어떠나요? 느리게 가기를. 훨씬 느리게 가길 바라겠죠. 이거 놀라운데요. 되게 빠르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서로가 다른 공간에서 바라보는 시간이 다르고 서로의 시간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맞네. 하지만 같은 목표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되게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재밌는데요? 이런 재밌나요? 너무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너무 좋은데요? 정규직이 돼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후반부에 되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제 이런 대사가 2번 들리는데 한 번은 다리에서 비행기 포격이 떨어지니까 병사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 공군은 어디서 뭐 하고 있어? 맞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배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배에서 내리면서 너희 공군들은 도대체 뭐 했어? 맞아. 맞죠? 그러니까 서로의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빼먹은 시공간이 있습니다. 바다. 그렇죠. 바다는 뭐예요? 그러게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궁금하네요. 왜 가운데 그러니까 좀 시간적으로 궁금하네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바다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딱 육지겠죠. 그리고 시간도 일주일 1시간 아니죠. 일주일 1일 1시간이죠. 일주일 하루 1시간.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다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다들 육군 출신이신가요? 육군이죠. 전 육군 출신이죠. 육군 출신이시죠. 행정병입니다. 공군이신가 해서. 바다. 바다는 저는 일단 철수해야 되는 공간, 철수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 그 많은 인원들을 뭐 어디 하늘로 갈 수도 없고 땅으로 갈 수도 없으니 바다로밖에 대피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대피할 구조선들을 기다리는 공간이기도 하고
적들이 언제 그 어뢰나 뭐 그렇죠. 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공간이기도 하고 양면성이 있는 거죠. 나를 구조해주고 구원해줄 공간이기도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지로 몰아넣는 공간이기도 하고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전 약간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육군은 땅을 디디고 서 있긴 하잖아요. 맞네. 해군은 배를 타고 있고 공군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아무 적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건 육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냥 뭐 폭격이 없다고 쳤을 때 그냥 딛고 서 있을 수 있잖아. 누울 수 있잖아. 그 정도의 안정감, 약간의 일말의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근데 해군은 배에 물론 아주 큰 선박이긴 하지만 배에 타 있어요. 근데 배가 어떻게 뭐 위협을 받게 되면 끝이긴 하지만 또 배가 어느 정도의 그래도 공간은 있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그래서 육지보단 좀 덜하지만 약간의 안정감이 있는 것 같은데 공군은 사실 그 좁은 비행기 안 그쵸. 그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비행기가 끝나면은 내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육지는 공격을 받아도 내가 어떻게 잘 숨으면 계속해서 연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바다도 만약 배가 폭격됐다 해도 뭐 바다로 뛰어들어서 뭐 어떻게 섬까지 헤엄쳐 간다던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비행기는 정말 일말의 그런 안정감도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딱 공간만 그쵸. 봤을 때 네. 점점점 좁아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점점점 위협에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도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이 작은 공간이 끝이니까. 맞네. 근데 그 사이쯤에 있는 배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안정감도 있는데 굉장히 위협에 취약하기도 한 이중성이 있어서 그 사이에 하루 정도의 시간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생각도 될 수 있어요. 맞네요.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르게 생각한 거네요. 다르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도슨의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냐면은 너희 공군은 도대체 뭐 했어?라는 대사에 속상해. 속상하죠. 얼마나 맴짓이죠. 그런데 도슨이 그 말을 해요. 신경 쓰지 말게. 우리는 아니까. 이런 말을 하고 우리는 안다. 우리가 바다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바다는 이 육지와 하늘을 이어주는 공간인 거예요. 연결고리.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추구했지만은 각자의 시공간이 달라서 생기게 된 갈등을 그 바다와 선장 도슨이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 때 공군이 욕을 되게 많이 먹었대요. 그랬구나. 뭐 했냐고. 뭐 했냐고. 근데 모르지. 걔네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되게 갈등을 선장 도슨이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하필 그 바다일까? 그러니까 왜 연결해 주는 게 하늘일 수도 있고 육지에서 어떤 영웅이 나와서 연결을 해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왜 하필 바다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뭐 궁금하시나요? 왜 하필 바다일까? 네. 바다일 수밖에 없죠. 아까 그 위치상도 그렇고. 네. 육지 바다일 수밖에 없죠. 그 아무래도 철수를 하는 루트 중 하나니까 가장 중요한 루트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런 지리적인 이점도 있겠지만은 바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공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배 끌고 다 모이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겪는 고통을 군인의 손이 아니라서 군인도 있지만은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을 수호하려는 수많은 국민들의 용기와 정의감을 바탕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온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그 선장이랑 다 민간인이죠. 네, 민간인 물론 그 군인들도 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민간인들로 구성을 해서 왔거든요. 이런 국민들이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런 오해와 상처를 봉합하고 있는 거죠. 맞네. 국민이. 결국 국민이 하드캐리한다. 약간 이런. 그쵸. 맞네. 약간 느낌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국민이 하드캐리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장면이 우리 그 테넷의 사토르 역을 했던 네. 그 분이 되게 이번에 정의감 있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 망원경을 보면서 맞아. 웃으시는데 맞아. 그때
이제 수많은 개인 어선들이 오는 걸 보고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환호를 지르고 뭔가 전쟁에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잖아요. 그 대사가 있잖아요.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러잖아요. 홈. 고양이 보인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바다를 잃게 되면은 조국을 잃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철수하지 못하면은 바로 그 덩케르크를 넘으면 맞아. 바로 영국이거든요. 바다 건너 영국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 덩케르크에 모여 있는 그 영국군 대부분이 실제 영국군의 전부이기도 했대요. 그럼 이러면 안 됐네. 절대 이러면 안 됐습니다. 되게 중요했네. 실제로. 최후의 보루였네. 실제로도 중요했네. 처칠은 이제 전부 구출할 거를 명령을 했지만 사실 3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다 그래요. 40만 명 중에 3만 명이면 10%도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죽었는데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뭐 이거는 좀 역사적인 이야기긴 한데 실제로 연패를 해가지고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실제 포위를 하기도 했고 약 15km를 남겨놓은 상태였다 그래요. 이제 그 군대를 다녀오셨으니까 15km 행군을 하면은 반나절이면 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진격을 멈췄어요. 그게 가장 2차 대전에 독일이 패배했던 가장 큰 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미스테리래요. 왜 못 갔어요? 근데 15km? 아직도 그건 미스테리입니다. 위에서 명령이 왔나? 네, 히틀러가 우선은 가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일단 기다려봐. 그래서 한 3일의 시간을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3일의 시간을 주고 시간 안 줬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네 독일이. 네. 그럼 역사가 바뀌는데? 역사가 바뀌었죠. 와, 우리는 뭐 큰일 날 뻔했네. 독일어를 쓰는 현재. 세계 공용어 독일어. 그럼 지배 당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합군에 거의 너무 많은 연합군이 있는 거라서 사실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왜 진격 명령을 멈췄나 이거에 대해서. 히틀러 좀 겁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뭐 매복이 있을 수 있다. 네, 그 실제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첫 번째 설로는 뭐 중간에 한번 전투가 있었는데 연합군이 되게 맹렬히 저항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고 1차 대전이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가다가 크게 당해서 히틀러가 그거를 좀 거울 삼아서 무리하지 않. 어차피 포위가 됐고 어차피 나가는 선박만 잡으면 되니까 어차피 계속 공포감에 몰아놓고 안전하게 가자라는 그렇게 생각이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안일하게 좀 했구나. 좀 안일했죠. 다행이네 그래도.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도슨과 같은 민간 선박들이 오는 장면들로 이 전쟁의 책임은 군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그냥 개인 어른들에게도 있으며 우리가 жил머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 맞아요. 사실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하는 거지. 도슨이 중간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전쟁을 왜 젊은이들만 총알바지를 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전쟁은 어른들이 일으킨, 그러니까 성인 말고 생물학적인 어른 말고 그 전 세대가 일으킨 거죠. 그쵸. 사실상. 그러기도 하고 뭐 정치적으로 고위급들이 이런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에 일으킨 전쟁인데 왜 젊은이들이 진짜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총알바지가 돼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피와 적 그리고 영웅이 없는 전쟁 영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감독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에는 직접적으로 독일군도 등장하지 않고 뭐 피가 철철 흐르는 모습도 보여지지 않고 적군을 때려잡는 영웅도 없습니다. 그 혹시 영화 쿠엔틴 타란티노의 바스타즈 거친 녀석들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안 보셨죠? 볼 예정이십니까? 보면은 정말 통쾌하게 때려잡거든요. 네, 정말 잔인할 정도로 통쾌하게 때려잡는데 그걸 보면서 뭔가 어쨌든 우리 기준에선 나치가 악이고 당시 투쟁했던 연합군들은 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통쾌함이 느껴져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데 이 영화에는 뭐 그런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그 영화 주인공이 토미라는 거를 영화 끝나고 알았어요. 맞아요. 필모 그 이제 출연진 보고 나서. 맞아. 저도 그거 보고 알았어요. 성도 없고 그냥 토미 이거잖아요. 토미입니다. 토미. 그러니까 왜 덩케르크 영화에는 전쟁 영웅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가장 그 떠올랐던 영화는 그 우리나라 영화인데 1987이라는 영화 아세요? 네. 네. 장준환 감독님의 1987 영화가 떠올랐는데 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2017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거의 연말쯤에 개봉을 했는데 2017년도에 영화 내가 본 한국 영화 중에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좋죠. 김윤석, 김태리 나오는 영화 말하시는 거 같아요. 하정우도 나오고 하정우. 맞아. 그리고 뭐 아직도 열 손가락에 뽑을 한국 영화 중 열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되게 좋게 봤던 영화인데요. 그 정말 수많은 명품 배우들이 등장을 해요. 강동원도 나오고. 네, 강동원도 나오고 뭐 하정우부터 시작해서 유해진도 나오고 김태리도 나오고 다 나오죠. 정말 명품 조연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 실제로 영화에 출연하고 싶었던 출연진들이 배우들이 자기가 출연하고 싶다라고 직접 감독에게 말을 했다 그래요. 각본이 좋았나 보네요. 그러기도 하고 던지는 메시지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한창 그 최순실 게이트 그때쯤 맞아요. 그게 맞아, 터지기 좀 전인가? 그 비슷했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국민 정서에 잘 맞았던 것 그쵸. 같아요. 그 터지고 나서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좀 이따 나왔을 겁니다. 그 영화가. 근데 1987도 좀 비슷한 게 수많은 명품 배우들과 멋있는 배역들이 나오지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이름이 안 등장. 그걸 몰랐네. 뭐 그 김윤식도 박처장 이럽니다. 이름이 없어요. 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되게 처음에는 하정우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검사 역할인데 되게 네. 터프하고 마초적인 모습을 보여요. 전화기 집어던지고 막. 그래서 되게 이 사람은 박 처장의 이런 부정부패를 하기 그렇고 박종렬 씨 맞나요? 박종렬 열사님의 이런 위에서 감추려는 행동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는 불만 붙이고 이게 기자에게로 뭐 기자에서 교도관에게로, 교도관에서 종교계 인사, 뭐 정치 인사, 결국에 민간 시민까지, 대학생 시민까지 이렇게 나열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 하정우가 주인공이자 영웅으로 모든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면은 더 재미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당시 목표였던 자유민주주의는 하정우가 연기한 검사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달성해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영화 덩케르크도 되게 비슷한 선상을 달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권력자들의 정치적 대립으로 발생하게 된 전쟁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맞아. 그리고 과연 무엇을 수호하는 것이 영웅인가? 맞아. 그렇죠. 과연 독일군을 때려잡는다고 그를 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하긴 전쟁에서 더 많이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역설.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을 죽인. 네, 그렇죠. 결국에 그 죽이는 사람도 자기가 죽기 싫어서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맞아. 죽인 거거든요. 무슨 이 사람이 조국애가 넘쳐가지고 영웅 심리에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치의 이데올로기는 잘못됐어 하고 총을 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 내가 살기 위해 총을 쏘는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뭐 그 아무래도 논란은 이런 영웅들의 이름도 붙이지 않고 뭐 정말 특별한 특별한 모습도 잘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맞아. 당하는 입장만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전쟁을 이렇게 참혹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 놓여질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것 같아요. 배를 주인공이 이제 배에 이제 얻어 타가지고 이제 탈출하나 보다 했는데 그 배가 이제 폭격을 받나 월해를 맞아가지고 안에 물이 막 차고 그럼 또 탈출하고 또 기름이 이제 바다에 쏟아져가지고 막 불 붙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장면들도 진짜 너무 절박한 상황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 영화 1917 계속 그 숫자에 관련된 1987 말고 그 우리 그 1917 그 촬영 원테이크로 딱 찍었던 대단하죠. 그 영화는 이제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정말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철수 명령을 전달을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 방공호라 하나요? 그거 뭐라고 하죠? 그 참호를 파가지고 병사들이 출격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장면 너무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튀어나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그려졌던 게 진짜 현실. 간부들이 뒤에 총을 들고 있어요. 왜 총을 들고 있는지 아세요? 몰래. 권총 피스톨을 들고 있거든요. 설마 돌격 안 하는 사람 맞아요. 죽이려고? 네. 진짜 그러네. 분명 영화에서 겁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겠지. 네, 영화가 아니라 실제에서. 근데 그 사람 총으로 쏴야 죽여야 돼요. 야.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 도망치면은 나머지도 얼마나 동요되겠어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총을 쏴서 죽여야 되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와. 되게 냉정하고 냉정한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울고 있어요. 자기도 무서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 한 명에게도 되게 많은 개인적인 드라마가 있겠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덩케르크를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명령을 받고 언제든지 출격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도 아니면은 버텨 도망치지 마 그 자리에서 위치를 사수해 뭐 이런 내용도 안 나오고 맞아. 폭탄이다 하고 하면서 배에서 다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맞아. 그런 장면들도 참 이게 왜 이걸 재난 영화라고 하는 줄 알겠다. 본능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지. 그쵸 이런 본능이 먼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극한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전쟁은 사실 재난인 거네요. 재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봤을 때 그거는 재난이죠. 인재가 아니라 재난인 거죠. 자연재해 재난이죠. 같은. 재난입니다. 그런 근데 마음을 잘 보여줘. 저도 확실히 이 영화가 좋았던 지점이 전쟁을 다룬 영화는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전쟁을 미화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의 스펙타클을 좀 보기 좋게 액션 영화처럼 포장한 영화가 있는 반면에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그렇게 싸우는 장면이 그렇게 막 감상적이고 뭔가 예쁘고 멋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되게 폭력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런 걸 되게 멋지게 그럴싸하게 표현한 건데 그런 영화가 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전쟁의 그 참혹함 비극적인 상황들을 좀 잘 전달해주는 영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는 스펙타클이나 액션 이런 거 좋아해서 전쟁을 이렇게 막 멋지게 하는 좀 더 좀 강했으면 맞아요. 좋겠다. 저도 그랬어요. 네, 대부분의 관객들이 그런 걸 원하기도 하고 헐리우드 영화가 그런 영화도 많았었고 근데 실제 전쟁은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끔찍한 거고 누군가의 고통이고 아픔이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자기 육체가 되게 막 다 고통을 당하는 그런 건데 죽음 앞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전쟁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있는 그대로의 전쟁을 그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덩케르크 같은 영화가 진짜 전쟁 영화다. 전쟁 영화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전쟁 영화만큼은 이런 식으로 미화가 아니라 그건 어쨌든 판타지니까 거짓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전쟁을 더 미국도 어떻게 보면 진짜 명분이 억지로 명분을 만들어서 이라크 전쟁도 일으키고 베트남 전쟁도 일으키고 막 전쟁을 막 일으키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화하지 않고 전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영화가 요즘 시대에 앞으로도 필요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전쟁만큼은 그렇습니다. 전쟁이 사실 어떤 대의가 있어서 하는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네. 사실 아까 말씀 주신 이라크 전쟁도 미국이 다 자기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런 하는 속셈이죠. 거를 다 아는데 속셈이죠. 이제 밑에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공권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건데 지금 약간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 전쟁이 났을 때 누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어요? 맞아요. 어떤 의인이 나타나서 나라를 지키려고 자기가 선봉에 서겠어요. 그쵸. 지금 이제 나라의 경계가 희미해진 것도 있긴 하지만 맞아. 그렇다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약간 전쟁이 이제는 사실 정말 무의미하고 영토 분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냥 서로 배불리기 싸움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전쟁은 정말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났을 때 내가 나라를 위해 뭐 희생한 사람들이 대단하긴 하지만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을 절대 욕할 수 없는 당연히 맞아. 도망갈 수 그건 있지 본능인데. 당연히 무기력할 수 있지 맞아. 약간 그런 것들을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또 영화를 맞습니다. 보면 요즘에 이제 20세기까지는 국가주의, 뭐 민족주의가 막 발현하고 막 그랬는데 솔직히 우리가 한민족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마다 한민족 워낙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 항상 그랬죠.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근데 누가 아니 한민족이라는 것도 단일 혈통
이것도 환상이잖아요. 막 다 섞이고 원래 다 다양성이 중요한데 네. 지금 우리 실제 현실에도 되게 다양한 국가에서 네. 베트남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다민족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한민족이라는 것도 좀 뭐랄까 의미가 의미가 없고 많이 옅어졌죠. 국가주의 같은 것도 너무 국가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그게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지금이 가장 전쟁이 일어나기 가장 명분이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1차 대전이든 2차 대전이든 일어나게 됐던 이유가 물론 경제적인 불안 같은 것도 있지만은 특히 2차 대전을 보면은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1차 대전 때 독일을 너무 경제적으로나 그런 사회적으로 너무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빵 하나에 셀 수 없는 돈을 정말 들고 가 살 수 있는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수레로 통화를 계속 발행을 해서 그걸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뭐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오늘날이 좀 비슷한 게 오늘날은 약간 무서우세요? 북한도 그렇지만은 요즘 세계 정세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그렇고 예전부터 나왔던 건데요. 국가 우선주의입니다. 맞아. 네. 보수적으로 막 가잖아요. 네. 그 트럼프도 당선된 계기가 보면은 강한 아메리카 뭐 이런 진짜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그 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경기가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다시 다 들여오고 더 이상 미국이 국제 경찰이 되지 않을 거야. 맞아.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지 무슨 세계 걱정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국가 이기주의가 되다 보니까 점점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에서 고립이 되고 맞아. 서로 간의 그런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들이 현재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전쟁 날까봐 두렵긴 해요. 솔직히 한반도도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명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폭격할 수 있고 지금 세계에서 한반도만큼 제일 위험한 지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중국이 또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네. 중국을 견제하기도 하고 둘을 지투인데 좀 솔직히 불안해요. 그래서 전쟁 날까봐, 실제 날까봐.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되게 민족주의 극한의 민족주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행이죠. 곧 미국 대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반세력이 트럼프 지지 세력보다 더 위로 올라갔고 아베도 곧 사퇴할 것 같이 됐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간혹 나오긴 하는데 결국 세태의 흐름에 안 맞아서 집권 얼마 못하고 도태되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보면 트럼프도 지난 대선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 샤이 보수라고 하죠. 샤이 보수. 내면에는 이제 겉으로는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이런 극단적인 사람은 어울릴 수 없지라고 말하지만은 내면에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를 선호하는 것처럼 결과는 나와봐야 한다. 맞아요. 그 내가 아주 잘 나가는 백인 남자고 엘리트고 똑똑하면은 트럼프 지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는 백인 아메리칸 순수 아메리칸의 권리를 높이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이민자들을 다 차단하려는 정책을 하는데 사실 흑인이나 아시안들이 지금 미국에서 권력이 점점 세지고 있는 가운데서 맞아요. 백인 남자들은 원래 내 세상이었는데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겠네. 그래서 겉으로는 엘리트라서 아니야 난 열려있어 해도 어느 일말의 마음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백인의 권리를 다시 찾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또 그런 샤이 보수적인 면모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전쟁뿐만 아니라 요즘 뭐 사회 내부적으로도 되게 갈등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갈등이 많아요. 전쟁을 진짜.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전쟁이 되겠지만은 그런 갈등들이 이제 내부적인 갈등과 싸움 그리고 비효율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덩케르크가 물론 전쟁 영화지만은 이런 싸움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우리에게 인류에게 얼마나 손해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를 운행하는 도슨이 논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사 중에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에 왜 젊은이들이 총알바지가 되어야 하는가. 아마도 이것에 대한 그 물음이 일반 시민들이 덩케르크로 죽음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갔던 이유이며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책임져야 할 부분임을 논란은 덩케르크를 통해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선은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인데 한번 어떠신가요? 덩케르크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좋게 좋게 보셨나요? 보셨구나. 나쁘게 보신 분들. 일단은 새로운 접근이 좋기도 하고 네. 육해공으로 나누잖아요. 네네. 아니 논란적인 그 구성이다. 논란은 이 영화의 그 표면적인 구성도 그렇고 내적인 구성, 그 시간적인 구성도 그렇고 뭔가 교차 편집하기 딱 좋잖아요. 맞아요. 육지 보여줬다가 바닷가 보여줬다가 뭐 이렇게 하늘 보여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절묘하게 이 순간들을 연결하고 교차 지점이 있단 말이죠.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들도 되게 좋았고 잘 나눈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논란답게. 여기서 퀴즈 한번 내도 될까요? 예. 그 육해공이 어쨌든 시간은 흐르니까 한 시점에 만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장면일까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는 맨 마지막에 그 바닷가에 돌잖아요. 그 지점 아니까 그 바닷가에 돌고 있고 이제 그 육군은 이제 철수하고 배 타고 철수하고 그 지점 아닐까요? 모르겠네. 이쁜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비행기가 1시간밖에 안 나오니까 비행기 시점 중에 한 부분일 텐데 그러겠죠. 네. 그렇겠죠. 그 어떤 부분이지? 어딘가요? 어디냐면은 그 이제 저는 이건 이동진 해설가님이 말씀해 주신 걸 보고 역시 알았는데 갓동진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너무 잘하세요. 빨간 뿔테 안경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매력적이죠. 거기에 대본 다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다 떠 있는 거죠. 토니 스타크처럼 막. 그 장면이래요. 그 두 번째 비행기가 떨어지던 시점. 왜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도슨이 몰고 있는 선박과 만나는 시점 추락해가지고 있는데 구해주는 그 창문을 이렇게 탕탕탕 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아들이 도와주잖아요. 그 장면이 육해공이 한 번에 같이 만나는 시점이래요. 아마 멀리서는 이렇게 이제 덩케르크의 불이 막 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구조되어서 나오는 선박들도 있으니까 아마 그 장면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공간이 더 그 어떻게 보면은 공군은 되게 좀 이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 군인이죠. 파일럿이니까. 네, 전문 군인이죠. 전문적으로 싸우는 거죠. 하지만 육군은 어때요? 저도 육군이어서 아무 능력 없어서 육군으로 갔지만은 근데 별 능력 없어요. 별 능력 없습니다. 네, 별 능력 없어서 그냥 그렇구나. 원래 그래요. 전쟁이 나면은 서 있긴 해야 되니까 저도 아마 서 있지 않았을까요? 덩케르크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숫자도 제일 많고. 숫자도 제일 많고 아무튼 그 맞아. 이 민간인과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죠. 저희 같은 민간인과 그런 전문 인력과 이런 같이 이어주는 공간이 딱 그 장면이고 그리고 우리는 배가 민간인을 구하러 가지만은 비행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비행기 조종사도 구출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잘나고 못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아요. 구출되는 건 다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공간이 바다이고 그 구해주는 사람은 도슨과 그의 아들 그리고 하루를 운행하는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저는 전쟁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쟁 영화라는 장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게 막 웰컴 투 동막골 막 이런 것처럼 약간 조금 뭐 민간인의 서사가 많이 나온다던가 이러면 좀 보는데 순수하게 전쟁 씬만 나오는 영화다 이러면 사실 거의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덩케르크도 사실 약간 전쟁이라는 그 소재를 조금 지우고 보면은 인터스텔라랑 조금 접목을 시키자면 인터스텔라도 어떤 재난이라는 인류 전체적인 어떤 고통이 왔을 때 뭐 과학자가 있고 농부가 있는데 과학자를 사실 좀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맞아. 사는 게 문제니까 맞아. 더 많이 농사 짓고 농부가 돼야지 어디서 나사 같은 기관이 세금 낭비하면서 과학 연구하고 있어. 맞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면서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엄청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잖아요. 네. 농부는 농부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그 이제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대로 엄청 고군분투하면서 같이 인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이해를 못할 지언정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뭐 공군은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뭐 서로가 뭐 약간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일지언정 각자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어떻게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연명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 임무를 그게 임무 수행이던 내 목숨 부지던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런 거에서 오는 그 감동을 놀란 감독이 계속해서 네.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재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충해도 재난이고 전쟁도 재난인데 맞아. 그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그쵸. 다하고 네. 있으면 된다. 맞아요. 그게 맞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맞습니다. 이런 걸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은 그냥 썼던 것뿐이지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건 어떤 전쟁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어떤 어려움, 고난, 인류 전체적인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인류 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각자의 모습을. 맞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 영화인데 전쟁을 지우고도 생각할 게 많다는 점에서 전쟁은 재밌게 어떻게 보면 봤습니다. 진짜 소재이고 표면적인 것인데 인터스텔라도 그냥 우주가 저는 표면적인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소재일 뿐이고 진짜 핵심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인터스텔라도 영화가 진짜 깊은 영화는 단지 엔터테인먼트적인 뭐 그 스케일이나 뭐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중성을 위해서 그 작품성을 위해서는 깊이를 위해서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을 네.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논란은 그런 부분들을 항상 대중성과 대중적인 그 스펙타클한 것도 항상 있고 영화에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 내용적인 부분들이 항상 있어서 그래서 전 두 가지가 공존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뭐 문이과 통합형 인재.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융합 인재. 네, 융합 너무 좋아요. 융합형 인재.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을 다룬 덩케르크를 이 정도이고 네. 뭐 미래는 인터스텔라라고 현재의 시간 여행은 뭐 우리 그 앞으로 할 테넷이라고 테넷인가요? 네. 과거는 네. 2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 네. 좋습니다. 3부 테넷에서 뵙기로 하죠. 네. 네.